네, 이제 기준서의 내용 중에 이제 메저먼트가 끝나고 이제는 뭐 이제 내용은 간단하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presentation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라고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말로 그냥 하여튼 재무 상태니까 대차 대조표에서의 표시, 이제 어떤 항목들을 표시하는지. 여러분 보시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 그 우리나라하고 외국이고 뭐 1번 항에 뭐를 표시하고 2번 항에 뭐 표시하고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칙 중심이니까 하지만 뭐 어떤 항목들을 표시해야 되는지는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기업은 별도로 분리해서 표시해야 돼요. 대차 대조표 Financial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에 보유 금액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carrying amount of groups of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컨트랙트 그룹을 단위로 하게 되니까 그 그룹에, 근데 이제 대차 대조표 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뭐 그 컨트랙트 그룹 자체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우리 이제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에서 정의했던 표시하는 어떤 포트폴리오 그 분류 단위로 하겠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슈런스 컨트랙트 이슈드, 그러니까 이제 발행 보험 계약의 그 에셋,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발행 계약의 부채.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유 재보험 계약. 우리가 이제 그 보험회사, 원수 보험회사 입장에서 재보험 회사한테 리스크 미티게이션을 위해서 시드 아웃한 보유. 앞에 이제 스코프에서 이제 이슈드는 다르죠. Reinsurance Contract Issued. 물론 여기 이제 Reinsurance Contract Issued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재보험 회사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자기네들이 seed in한, 그죠? 자기네들이 위험을 인수한 그런 Reinsurance Contract Issued, 그렇게 이제 그 해석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서가 하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재보험 회사도 재재보험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재재보험 회사에 seed out을 했다든지 another reinsurance company에 또 seed out을 했다든지 하면 마찬가지로 reinsurance contract held. 그래서 자산 부채.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원수와 뭐 우리말로 뭐 정미 어쩌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gross, 그다음에 net. 근데 net는 사실 준말이 net of reinsurance. 그래서 사실 표시하는 항목이 요거는 보유 재보험 계약의 자산과 부채 이렇게 표시되는데,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항목을 네팅하는 거죠, 그죠? net of reinsurance니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포트폴리오 별로 그로스하고 넷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제 달라지는 거는 그 네팅한 결과를 놓지 말고 어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 계약 그거 자체의 이제 측정치, 이거를 네 가지로 넣어야 된다. 이제 간단하죠. 예. 그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거 이제 중요하니까 앞에 거는 이제 볼드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다시 볼드가 아닌 걸로. 근데 기업은 에셋이나 라이어빌리티 이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뭐에 대해서? 에셋이나 라이어빌리티로 포함을 해요. 뭐에 대해서? 인슈런스, 애퀴지션,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취득하는 데 따른 현금 흐름. 주로 이제 보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계약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지하는 고 attributable한 그런 이제 acquisition expense, 신계약비라고 이제 사람들은 그 익숙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용어가 다 acquisition cash flow. 인식됐어요, 이미 인식된. 뭐 앞에 이제 27 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보험계약 취득 현금 흐름 이거예요. 근데 뭐에 속해 있는 거냐? 보유 금액인데 그 해당되는 그 인슈런스 그룹과 관련된 보유 금액, 그리고 27절을 적용해서 인식한 보험계약 취득
현금 흐름, 사업비, 요 이제 발행 계약에 대한 거예요, 지금. 발행 계약에 대한. 그리고 또 뭐냐? 이제 asset and liability인데 요번에는 cash flow예요, 그냥. 뭐냐? 앞에서 얘기한 그 보유 재보험 계약 그룹과 관련한 현금 흐름을 asset이나 liability로 포함시켜야 된다. 요거는 이제 65A, 요게 이제 reinsurance contract held에 대해서 따로 modified 된 원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전 시간에 설명한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서 또 보유 금액, 요 보유 재보험 계약 그룹의 보유 금액 두 개를 그것을 asset이나 liability로 shall include 포함시켜야 된다. 뭐에?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에 그런 의미죠. 이제 간단하죠, 그죠? 뭐 그 이상으로 뭐 원칙이기 때문에 자세히 뭐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이제 뭐 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원수, 그 다음에는 보유 재보험, 이것의 자산 부채, 그 보험 계약 취득, 캐시 플로우, 그 다음에는 이제 보유 재보험 관련된 캐시 플로우, 이것을 별도로 표시를 하라.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asset, liability로 표시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간단하게 어떤 그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에서의 일단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표현 자체가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역을 하면은 어떤 재무적인 성과, 그죠? perform, 뭐 이제 자기네 비즈니스를 perform하면서 나타난 그런 이제 성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profit and loss statement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에 따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그 대차 누조표는 이제 기시기말 그전 보고기간 말과 현 보고기간 말 사이 해서 보고기간 말 시점에서의 상태니까 이제 스냅샷의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보고기간 내 안에 during the reporting period에 어떻게 보면 cash flow 베이스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죠. 여기 이제 시행세 측에 가면은 이제 B120에서 136에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 여기 이제 원칙에서는 41, 42 앞에 있는 그 절을 이용해서 지금 볼드죠. 그러니까 이제 PL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제일 앞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거니까 이제 중요하겠죠. 기업은 aggregate, 우리가 이제 level of aggregation 얘기했잖아요. disaggregate이라고 하는 거는 뭐 aggregation을 제가 이제 업계에서 어떻게 그걸 번역하냐 그랬더니 통합 얘기하는데 바꾸면 바꾸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information 내지는 데이터를 뭐 컨트랙트 단위로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요약하거나 집계하거나 이런 의미의 이제 aggregation인데 이거는 거꾸로 뭉쳐있는 금액을 disaggregate 한다 이런 얘기죠. 금액을 분해시켜야 된다. 인식된 금액 어디에 요 이제 statement of profit or loss 돼 있죠, 그죠? 그래서 PL statement of를 지우고 PL statement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표현으로 손익 상태를 나타내는 그 손익 계산서 상에서 이 인식된 금액을 분해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other comprehensive income, 그죠? 이제 기타 포괄 수입, 포괄 손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요 부분 자체를 이제 요 기준서 안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하면 그냥 두 개 합쳐가지고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PL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풀어져 두 가지로 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손익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 기타 포괄 수입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다음 사항으로 분해한다. 에그리게이트 하는 게 아니고 디스에그리게이트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 B로 나누란 얘기죠. 두 개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계속 그게 이제 나올 텐데 하나는 insurance service result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surance finance result겠죠. income or expense.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서 이제 초창기에 그 separating component 해가지고 이제 인슈런스 컨트랙트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가 있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인슈런스 서비스 그 관련된 거죠. 이거는 뭐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어떠한 그 위험을 우리가 위험으로 생긴 이벤트를 커버해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슈런스 서비스는 이제 그거에 대한 커버 해주는 부분이 인슈런스 서비스인데 그 인슈런스 서비스 리졸트 그죠? 이제 8386에서 뒤에서 얘기할 이런 부분하고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r expense를 분리시켜라. 그래서 애초에 그 컴포넌트 중에 어떤 그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따로 세퍼레이팅 컴포넌트에서 다루는 거고 요것은 이제 인슈런스 서비스 관련해서 우리가 그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이제 어떤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r expense가 발생하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두 개를 구분해서 합쳐서 하지 말고 구분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슈런스 서비스 리졸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앞에서도 나왔겠지만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인슈런스 레버뉴 보험 수익 그다음에 인슈런스 서비스 익스펜스 여기다가는 서비스를 붙여요. 그죠? 사실은 여기도 이제 뭐 서비스 리졸트니까 인슈런스 서비스 레버뉴 해도 되는데 이제 줄인 거죠. 인슈런스 레버뉴 해도 인슈런스 서비스 레버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슈런스 서비스 레버뉴 앤 익스펜스 이게 인슈런스 서비스 리졸트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r expense를 분리를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볼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앞에 이제 중요하게 나오고 그 기업은 뭐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앞에서 이제 그 두 가지로 디스애그리게이트 하라 그랬는데 기업은 다음 밑에 있는 것을 분해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 그 non-financial risk, non-financial risk를 위한 risk adjustment, 그죠? RA에서의 어떤 변동을 between A and B죠, 그죠? A와 B로 나눌 필요는 없다. 뭐냐? Insurance Service Results, 그죠? 80절에서 이야기한 Insurance Service Results와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로 디스애그리게이트 할 필요는 없다. 뭐는 non-financial risk의 risk adjustment. 이 금액 자체에서의 어떤 변동은 그렇게 두 가지 사이로 디스애그리게이트 분해할 필요가 없다. 그 또한 만약에 기업이 다음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디스애그리게이션을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전체 그 RA에서의 non-financial risk의 RA에서의 전체 변동 금액을 인슈런스 서비스 리졸트의 부분으로 포함을 시켜라 그런 얘기죠. 그 RA를 저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없다. 그래서 이제 예제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행현금흐름 중에서 빌딩 블록 1, 2, 1, 2에 대해서는 이제 예제를 다시 가서 보시면은 인슈런스 파이낸스 익스펜스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CSM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그 CSM에서 일단 금융 비용이 발생을 한 걸 금액을 더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냥 남아 있는 타임 패시지에 따라 가지고 나누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디스카운트를 감안해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래서 거기에서는 CSM에서는 이제 타임 밸류 오브 더 머니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이제 RA에서의 어떤 금액의 변동은 두 가지 포션, 인슈런스 서비스 리졸트와 인슈런스 파이낸스 리졸트 두 개로 분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다시 이제 볼드로 나오는데 기업은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income or expense, 수익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보유 재보험 계약 있죠. 보유 재보험 계약으로부터의 인컴이나 expense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뭐로요? 발행 보험 계약과 계약으로부터 구분해서 별도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파이낸셜 포지션 대차 대조표에서도 두 개를 분류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에서도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Insurance Service Result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왜 Insurance Service Result는 83에서 86 아래 여기에서 이제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기업은 그 나타내야 된다. 뭐로? 손익으로, 그죠? Profit or loss로. 그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목적은 요거죠. Insurance revenue. 앞에서 왜 Insurance service revenue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보험 수익을 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Insurance revenue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Group of Insurance Contract Issue. 그죠? 자기 발행, 보험계약, 그룹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슈런스 레버뉴를 손익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슈런스 레버뉴는 다음의 사항을 묘사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The provision of coverage, 그죠?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를 제공해요? And other services. 그죠? coverage는 뭐죠? 커버해 주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인슈런스 서비스죠. 커버해 준다 명사로 coverage. 그래서 제공하는 거예요.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로 coverage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는 인슈런스 서비스하고 다른 other services. 그죠? 커버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계약상에 뭔가 이제 다른 옵션에 의해서 옵션이 엑서사이즈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도 제공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클레임 관련된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서비스 또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런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거를 이제 제공하는 거를 묘사하는데 어떤 금액으로 나타내느냐 표현하느냐 금액으로 나타내는데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의 것들을 반영해요. 다음의 consideration 고려 사항들을 반영하는 금액으로서 묘사하는 거예요. 인슈런스 레버뉴 자체가 뭐냐? To which 기업이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서비스는 두 개죠. Provide coverage and other services, 인슈런스 그 글로벌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기타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서 entitled, 그죠? 계약에 의해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그런 여러 사항들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슈런스 레버뉴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 거죠. 이제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행세칙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인데 이제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기업이 이 인슈런스 레버뉴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뭐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따로 할 겁니다만 예제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하이 레벨에서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한 8절 정도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에서 그걸 이제 별도로 설명을 하죠. 요게 이제 인슈런스 서비스 리졸트에 대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슈런스 레버뉴를 얘기했는데 그 인슈런스 서비스 리졸트 중에서 인슈런스 레버뉴죠. 인슈런스 서비스 레버뉴라 안 그러고 인슈런스 레버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표시해요. 손익으로 표시해요. 기업은 뭐를 인슈런스 이번엔 서비스 익스펜스라고 그랬죠. 그죠? 서비스가 들어가요. 인슈런스 서비스 익스펜스를 손익으로 나타내요. 그 또한 발행된 보험 계약의 그룹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슈런스 서비스 익스펜스를 손익으로 이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comprising incurred claims, 그죠? 발생 클레임.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뭐 많이 쓰진 않아요. 물론 이제 claims 뭐 디파트먼트 해가지고 같이 쓰는 용어긴 한데 손해보험에서는 incurred claim 그러면 보험 인슈런스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하는 그 일단 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제 그 클레임을 하죠.
클레임 나 이런 이게 발생했으니까 계약에 따라서 이걸 달라. 그래서 incurred claim이라고 하고. 근데 거기에서 뭐를 제외하느냐? investment component의 그 지급 그죠? 지급을 제외하라. 그래서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ndistinct한 거, 굉장히 closely intercorrelated 돼가지고 분리할 수 없는 그런 investment component가 이미 그 내가 measure 하는데 측정하는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cash flow로 잡아내는데 insurance service result에서 요 investment component하고 관련된 transaction은 제외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comprising인데 incurred claim. 그 다음에 또 하나는 other incurred insurance service expense 얘기하죠. 이게 이제 먼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다른 기발생 insurance service expense. 그죠? 요걸 제외한. 그리고 또 other amounts as described in paragraph 103B. 뒤에 이제 금액이 나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incurred claim 그거를 이제 우리는 보험 용어로 indemnify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터졌을 때 내가 그거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이제 reimburse라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먼저 자기가 비용을 집행하고 그 증빙을 보내주고 클레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reimburse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reimburse 개념이 아니고 보상을 해주는 거를 영어로는 indemnify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손해보험 쪽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글로벌리 incurred claim 그러면 그러니까 indemnified amount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손해 자체를 커버해 주는 거. 그 나머지는 expense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나 이제 그 생명보험 쪽 금액은 작지만 그 할당 손해사정 비용에서 allocated loss adjustment expense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 우리가 DB를 뽑으면 그 각 클레임마다 개별적인 클레임마다 그 expense 금액이 나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금액들도 이제 있는 거죠. 요 부분은 이제 overhead expense. 그래서 그 이해하기 쉽게 이제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 거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unallocated loss adjustment expense가 있어요.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쪽은 좀 작은데 손해보험 쪽은 그 비용이 이제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상 쪽 클레임스 디파트먼트에 일하다가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간단하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거꾸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 이런 거를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고 피를 받고 이제 해주지만 대개의 경우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 클레임스 디파트먼트 쪽에 인력이 굉장히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이제 그 항상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이제 unallocated loss adjustment expense 그래서 ALA, ULA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걸로 표시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insurance revenue and insurance service expenses 그 위에 이제 얘기한 두 개 나눠서 얘기한 걸 이제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뭐로 손익으로 표시된 insurance revenue와 insurance service expense는 shall exclude any 어떠한 investment component 금액도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또 기업은 나타내지 않아요. 프리미엄 인포메이션을. 그래서 보험료 관련된 거를 손익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한다. If 그 보험료, that information, 프리미엄 인포메이션이 83에서 얘기하는 이 비용, 이거와 그 일관성이 없다면 그 이제 보험료 관련해 가지고 보험료 관련한 정보를 손익으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예제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힘든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그 이제 보험료를 내가 다 그로스 리턴 프리미엄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기관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슈런스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의 것들을 내가 earn 한다 그러죠. 경과시켜서 나의 수익으로, 손익으로 이제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자체는 unearned premium reserve로 해서 미경과 보험료로 이제 부채로 잡아놓는 거.
근데 여기하고 이제 어떤 일관성이 없다면,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인포메이션 관련된 것은 표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계속 이제 인슈런스 서비스 리설트 나오는 거예요. 기업은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may, shall 그러면은 이제 그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다라고 정하는 의미지만은 may 그러면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 재보험 계약, 보유 재보험 계약의 그룹으로부터의 income or expense를 표시할 수도 있다. 60, 70이 이제 그 보유 재보험 계약에 관련된 앞에 이제 기준 내용이죠. Other than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전체 income, expense 이 부분, 그 other than 그러면 이제 요 insurance, finance, income이나 expense 이제 요 부분 그렇게 되고 그거를 하나의 그 싱글 어마운트로 싱글 어마운트로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보험 보유 재보험 계약의 그 수입이나 어떤 비용 자체를 이제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ther than 이것이 아닌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이나 익스펜스가 아닌 그거 이외에 어떤 그 인컴이나 익스펜스를 단일 금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or 혹은 기업은 뭐뭐 할 수 있다. 분리해서. 그러니까 재보험 회사로부터 리커버 됐다. 그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비례보험이나 비례 재보험을 들어가지고 100이 발생했다. 그럼 proportionally 거기에 대해서 50%는 재보험 회사에서 드는 걸로 내가 재보험 인슈런스 컨트랙트 헬드 그분에 있다 그러면은 그 50 내가 그 100을 지급을 했지만 50을 재보험 회사로부터 받는 거 그 위험을 쉐어하는 거죠. 그걸 리커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리커버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말로 뭐 하여튼 회수 뭐 환수 정확히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금액과 별도로 나타내래요. 그런 금액 재보험 회사로부터 리커버된 금액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서 얘기한 싱글 어마운트 이거와 그 넷 어마운트 그죠? 그 금액과 동일한 넷 어마운트로 나타내는 것도 함께 프리미엄스 페이드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에 대한 배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리커버 됐지만은 그 로스를 리커버 할 때 내가 seed out 프리미엄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그것도 프로포셔널하게 내가 받은 전체 어떤 그로스 리턴 프리미엄에서 어느 정도 보험료를 seed out 한단 말이에요. 그걸 seeded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험료의 어떤 그 배분 그래서 보험회사로 받은 리커버된 손해액과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의 배분 이거 페이드 됐어요. 그 싱글 요게 해당되는 요 싱글 어마운트에 해당되는 금액과 동일한 네트 금액으로서 그죠? 그 전체 금액에서 네팅을 한 그런 재보험회사에 가는 그런 보험료 이 부분들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이제 별도로 나타낸다면 the amount 그러니까 리인슈런스 회사로부터 회수한 리커버된 금액 그리고 이제 이 보험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거를 만약에 별도로 표시한다면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음에 항목을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는 그 재보험과 관련된 현금흐름 이거는 뭐냐? There are contingent on claims죠. On the underlying contract. 그러니까 원수 보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보험 계약이 그 대상이 되는 원수 계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underlying contract라고 하면 이것의 클레임에 컨틴전트하다. 그죠? 얘가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얼마만큼의 클레임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공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 확정된 게 아니고 이제 probabilistic한 거죠. 우리말로 뭐 우발적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에 달려 있는 그 재보험의 캐시플로우를 여기 이제 이 shall treat
재보험 현금 흐름 underlying 원수 계약의 클레임에 의존하는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보험 현금 흐름을 뭐로 간주하라? as part of the claims. claims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유 재보험 계약에서 reimburse 하는 그죠? 아까 제가 이제 indemnification, indemnify 하는 거하고 reimburse 하고 다르다 그랬죠. 이거는 먼저 이제 원수보험회사가 다 100을 줘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내 이만큼 이제 지급을 했다라는 걸로 해서 그걸 reimburse 하는 거예요. 재보험 든 금액만큼. 그래서 이제 reimburse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 재보험 계약에서 보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하나의 그 클레임 금액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수 금액에 아까 이제 분리하는 경우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 보험 계약의 클레임에 그죠? 그거에 프로바빌리스틱하게 의존하는 재보험의 현금 흐름 이것을 어떤 클레임으로 간주한다. 그죠? 계약에 따라서 내가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it shall treat amount from the reinsurer 재보험 회사로부터의 금액 이것을 뭐로 다루느냐? 그거를 as a reduction 그죠? 어떤 감소로 뭐 재보험 회사에 내가 그 재보험 계약을 들으면서 페이한 ceded 프리미엄의 감소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amount from the reinsurer 그거를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여기 뭐 이제 예상되는 거죠. 받는 걸로 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원수 보험 계약에 클레임이 얼마나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프로바빌리스틱하게 위에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프로바빌리스틱하게 의존하는 거고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not contingent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받는 거를 예상하는 그런 금액을 그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어떤 보험료 ceded 프리미엄의 어떤 리덕션으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제 그 원수 보험 계약에 그거에 의존하는 클레임에 의존하는 것과 의존하지 않는 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뭐 reinsurance cash flow 그렇지만 이제 금액 그래서 보유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는 원수 계약의 클레임하고 상관없이 내가 받을 거라고 그 재보험 회사로부터 받을 거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재보험 회사로부터 그 재보험 회사에게 지급되는 보험료의 어떤 감소분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한다. 그리고 it shall not present 표시하지 않는다. 뭐로? 그러니까 이제 수익에 있어서의 어떤 감소로 이렇게 그 지급된 보험료를 엘로케이션 하잖아요. 그죠? 아까 뭐 이제 리덕션 있다 그러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 present 뭐로 as 하여튼 수익의 감소로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지급된 보험료의 배분을 그러니까 레버뉴의 수익의 감소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재보험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금방 들으면 아실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인슈런스 서비스 리졸트가 되고 이제 우리 대처대조표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죠? 별도로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Financial Performance Statement에서도 두 개를 분류하는데 두 번째인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 볼드로 표시돼 있어요.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는 다음으로 구성돼 있다. The change in carrying amount of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 그 보험 계약 그룹의 보유 금액에 있어서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carrying 보유 금액 자체는 arising from 다음으로부터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 time value of the money 그죠? 여기 time value of the money 그것의 효과액. 또 하나는 그 time value of the money의 변동.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뭐 빌딩 블록 2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adjustment
그죠? adjustment on the time value of the money. 그리고 또 is related financial risk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스토캐스틱하게 이제 요 IFRS 17 기준선에 있던 스토캐스틱하게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아직은 정확히 안 되시겠지만은 time value of the money 이거를 감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 블록 1에 그 어떤 그 내가 대상으로 직접 추정을 하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캐시플로우에 뭐가 있는지 쭉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 이제 프리미엄 리시브드하고 페이먼트 투 폴리시 홀더 뭐 페이먼트 투 인슈어드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특게 있고 아래 이제 쭉 그 포함되는 게 리스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자체는 그 스토캐스틱하게 시나리오를 제너레이트하고 each 시나리오는 probability, its own probability를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빌딩 블록 1은 뭐냐? probability weighted mean이다. 왜? unbiased, 그죠? 편향되지 않은 그 어떤 내가 미래에 대한 prediction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probability weighted average, 그죠? mean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하고 나면 두 번째에서는 그렇게 구한 거에 time value of the money를 구하는데 time value of the money의 효과, 금액을 구하는데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스토캐스틱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기억나시는 게 왜 서로 간에 그 explicit하고 왜 빌딩 블록 1, 2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빌딩 블록 2에서의 이 효과, 그러니까 이제 effect of time value of the money or adjustment on time value of the money하고 그거하고 관련된 is related 그 financial risk라고 하는 거가 changes in time value of the money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모델링을 이제 어느 법인에 있으면서 모델링을 생각을 할 때 빌딩 블록 1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나리오를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목적하는 어떤 캐시플로우의 시나리오를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이제 probability weighted mean 값을 구했어요. 그리고 빌딩 블록 2는 뭐냐? 이런 unbiased estimate인 이 probability weighted mean 값과 그 다음에 어떤 그 time value of the money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discount rate 보통 이제 economic scenario generator 그런 모델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제 그거를 그 구매하거나 준비하는 회사가 어디 뭐 대형사들 중에는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yield curve라고 하는 거를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제너레이트를 해요. 그러면은 빌딩 블록 1에서의 probability weighted mean 값에다가 이 그 스토캐스틱한 디스카운트에 yield curve라고 하는 건 이제 term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time value of the money가 다른 거를 뭐 5만 개, 10만 개 제너레이트를 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스토캐스틱한 빌딩 블록 2에 대한 숫자가 되고 스토캐스틱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confidence level 방법이 있죠. 그거에 의해서 is related financial risk를 추정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이제 약간 RA하고 다르게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우리 회사의 어떤 그 투자 수익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텀에 따라서 마켓 인포메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엔티티 스페시픽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다만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80%타일, 뭐 90%타일 이렇게 만약에 컨피던스 레벨을 정한다라고 하면 그거 수준을 잡는 것 자체는 엔티티 스페시픽이에요. 물론 이제 솔벤시 2나 우리 이제 킥스 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가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엔티티 스페시픽이 아니고 마켓에서 모든 회사에 only one 리스크 애퍼타이트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새로운 용어 리스크 애퍼타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뭐 80%타일, 뭐 90%타일 했을 때 그걸 리스크 애퍼타이트라고 하는데 회사마다 이것도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로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그 금액, 그거 arising from 그거로부터 발생하는 뭐야?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가 그 보유하는 금액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arising from은 이런 보유 금액이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요거가 예제 보면은 이제 뭐 금액이 있고, 그죠? 빌딩 블록 1, 2 합한 거하고 CSM 쪽에서 그 insurance, finance,
그 expense를 따지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effect of financial risk and changes in financial risk.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제가 이제 아까 요 부분을 이제 financial risk라고 좀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IFRS 17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은 그 모든 어떤 추정치, estimation 자체가 에스티메이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뭐 컴퓨터가 발전하지 않았고 스토캐스틱한 뭐 이걸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다 이제 각 그 input value의 어떤 베스트 에스티메이트 이래가지고 뭐 벨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용어를 안 씁니다만은 그거 값에 어떤 뭐 그 평균 값으로 해가지고 그냥 쭉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스토캐스틱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컴퓨터가 발달을 안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그런 스토캐스틱하게 하니까 항상 그 에스티메이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둘러싼 어떤 변동치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파이낸셜 리스크고 changes in financial risk,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고 기간마다 파이낸셜 리스크의 효과, 이 금액을 추정을 하더라도 뭐 보고 기간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도 이제 체인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더 그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잡아낼 수 있을지는 이제 보셔야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일단 그 스토캐스틱한 시뮬레이션이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은 잡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픽스드 어마운트로 그거를 넣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설명하거나 뒤에 설명할 때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디터미니스틱하게 해서 뭐 샥 방법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풋 밸류의 레인지로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베이시스 포 콘클루전에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또 강조를 드릴게요. 앞에서는 제가 이제 강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요 arising from인데 excluding 이러한 이런 변동액들을 제거해요. 뭐에 대해서? direct participation 피처가 있는 그런 보험 계약 그룹으로부터의 any such changes 위에서 얘기한 이제 요 change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 제외한다. 근데 그거는 뭐냐? 이것은 이제 그 조정을 해요. 뭐를? CSM을 조정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insurance contract with direct participation. 여러분 앞에 왜 investment contract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 이것도 있었죠, 그죠? 근데 요거는 insurance contract with direct particip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는 그냥 아예 그냥 배당을 직접 보험 계약에서 어떤 성과가 나면 배당을 하겠다. 나라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정을 정하느냐, 법적인 거와 이제 규정을 정하느냐는 다르지만 그냥 우리 보통 얘기하듯이 아예 상품 자체가 배당 상품이고 보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다이렉트 직접적인 어떤 배당을 하는 보험 계약 그룹에 있어서의 이런 변화. 근데 이제 그게 조정을 해요. CSM을. 그러나 but do not so. 그러니까 45B의 to 요거 이제 거기서는 이제 discretionary participation 요 계약에 대해서 이제 CSM의 금액이 어떻게 변동되고 하느냐 이제 요런 거를 나타내는 그 절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요 관계대명사 절 아래 CSM을 조정을 하는데 앞에서 여기서 지적한 거에서는 CSM을 조정하지 않는다. 요걸 조정할 때는, 요걸 적용할 때는 그래서 CSM 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그죠? 가정법이죠. 이걸 조정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금액, 변동, 이 금액들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금액은 these are included in insurance service expense다. 그것은 이제 보험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 포함되는 거고 앞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은 왜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런 금액들을 제외하는데 계약은 insurance contract with direct
participation feature 그것이 있다면은 CSM 금액 이것을 조정을 해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이 부분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조정하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금액들은 인슈런스 서비스 익스펜스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만 보면은 이제 잘 그 이해가 안 될 텐데, 어쨌거나 이제 앞뒤 연결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 다시 이제 그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r 익스펜스에서 뒤에 나올 89 여기 이제 쭉 나오지만 89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죠? unless 그 기업은 그 다음 밑에 보이는 그 사항들 사이에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between A 포함시켜요.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로 포함시켜요. 그 보고 기간에 대해서 소원이익에 있어서의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로 포함시키는 요것과 또 하나는 그 분해시킨다 그랬죠. disaggregating insurance finance income이나 expense를 그 기간에 해당되는 이거를 disaggregating해요. 근데 뭐를 포함하는 거냐? 소원이익에 있어서 이 금액을 포함하는데 이 금액이 결정된 거는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결정되는 거예요. 그 체계적인 배분이 뭐냐? 어떤 금액을 과연 배분하느냐? 예상되는 전체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이나 어떤 익스펜스 이 그 그룹 오브 컨트랙트의 듀레이션 남아 있는 앞으로 그 리메이닝 서비스 피리어드에 걸쳐서 파이낸스 인컴이나 익스펜스의 전체 예상되는 금액을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결정된 금액 이 금액을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r 익스펜스에서 이 금액을 손익, 그죠? profit or loss로 이게 그 포함시키는 그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r 익스펜스를 그 기간에 대해서 애그리게이트 시킨다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손익에 있어서의 요 금액 디스애그리게이트 시키는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뒤에 나와 있는 거고 그거와 이제 적용 지침에 보면은 요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r 익스펜스를 인슈런스 서비스 리졸트하고 구분을 해서 요거를 나타내는 부분 자체가 예제에서는 간단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좀 그 공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문장 자체가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예상되는 그 체계적인 어떤 그 시스테매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가 이제 어너러스 컨트랙트에서 그 시스테매틱 베이스로 한다 이건데 그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에 있든 내가 정한 어떤 계산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게 결정된 금액을 소원익으로 이제 포함시키기 위하여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r 익스펜스를 각 기간에 대해서 배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파티시페이션 직접 배당 계약에 대해서 또 뭐냐 엔티티가 그 언더라잉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 무턱대고 배당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배당 계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이제 언더라잉 되는 게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3위원 되게 되면은 어떤 그 얘기하는 위험에 대한 위험률, 위험차 있죠. 위험률 차, mortality gain or loss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언더라인으로 봐야 되겠죠. 인트레스트 같은 관련된 거는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했느냐, 그죠? 그거를 과연 내가 리설트를 돌려주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느냐라는 게 바로 언더라인 아이템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배당 직접적인 배당 계약에 대해서 기업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그 회계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근데 요게 대해서 이제 for which, 그죠? 이 계약을 위해서 for, 그죠? 계약을 위해서 기업은 underlying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느 사이에 policy choice를 결정을 해야 되느냐? 요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를 어디다 포함시키느냐? 단기 손익의 해당 기간에 대해서 단기 손익으로, 그죠? 이익 손실이나 이익으로 그렇게 이제 포함시키는 것. 또 하나는 그거를 나눠버려요. 이제 앞에 문장하고 이제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insurance finance income expense를 그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 금액을 손익으로 단기 손익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기간에 대해서 disaggregate 배분을 해요. 근데 요번에는 이 금액 자체를 설명하는 게 대신데 요게 accounting mismatch 회계상에서의 불일치를 없애는 그런 금액이에요. 뭐와 관련해서 income or expense 수익에 관련한 미스매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컴하고 익스펜스가 서로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미스매치가 되는 그런 회계상에 있어서의 미스매치를 없애는 금액으로서 이렇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를 기간에 대해서 배분하는 거.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회계 정책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income or expense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단기 손익으로 그 보유하고 있는 underlying 아이템이 있죠. 보유하고 있는 underlying 아이템에서의 어떤 손익으로 포함되어 있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 두 가지 사이에 대해서도 회계 정책을 정해야 된다. 지금 88 같은 경우는 88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엔티티 다음에 이제 회계 정책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89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 direct participation feature 직접 배당 성격 있는 보험 계약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카운팅 policy를 정하는 걸로 하고 직접 배당 성격이 있는 것은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어떤 회계상에서의 어떤 미스매치를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표현이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스매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제 또 하나가 기업은 어카운팅 팔러시를 정한다면, 그죠? 내가 선택을 한다면 88B, 그죠? 위에서 이제 그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A하고 B 사이에 펄러시를 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기 뒤에 보시면 88에 아니 앞에 보시면 요게 나와 있는 요거다. 그죠? 요거를 아니야 해당 기간에 그냥 단기 손익으로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을 다 포함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각 기간에 대해서 미래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 분해하는 거. 근데 이렇게 B를 내가 이제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88B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89B에서처럼 그죠? 요거는 이제 직접 배당 성격의 보험 계약, 요거는 이제 그 배당 성격이 아닌 무배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내가 이제 그 88B와 89B에서 정해진 것처럼 그러한 이제 회계 정책을 내가 선택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것은 포함하는 것이다. 뭐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뭐를? 이제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를? difference between 그죠? between A and B 두 가지의 어떤 차이 금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요 패러그래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측정된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 그것과 그 다음에는 그 해당 기간에 해당되는 전체 금액 total insurance finance income 요거 사이에 차액 그 차액은
그 기타 포괄 손익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은 이제 바로 우리가 그 손익으로 이제 터뜨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거 사이에 차이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바로 이제 그 해당되는 기간에서 단기 손익으로 바로 포함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해당되는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내가 분해하느냐. 만약에 이제 분해한다라고 하면 그 차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손익으로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제 그 캐피탈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기간이 해당되는 거에 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포함시키는 걸로. 그래서 앞에서 이제 두 가지 사이에 회계 정책을 내가 B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저런 식의 차이 금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은 이전을 시켜요. 이제 보험 계약을 만약에 보험 계약을 트랜스퍼 뭐 어떤 이유가 됐건 뭐 풀이 됐건 아니면은 회사가 팔려나갔건 M&A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뭐 규정이나 뭐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보험 계약의 일정 그룹을 내가 이전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77의 뒤 레코그니션이 있죠. 뒤 레코그나이즈 하는 거 그거를 적용해서 보험 계약을 인식을 취소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아래 사항들이다. 뭐냐? 재분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재분류하느냐? to profit or loss. 그죠? profit or loss. 손익으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as a reclassification adjustment. 그러니까 reclassify 하는데 그 재조정에 따른 그러니까 reclassify 다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재분류를 함으로써 조정되는 그것으로서 그 손익을 reclassify to profit or loss 손익으로 그러니까 여기 to는 지금 원래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복잡하니까 앞에 놓은 거죠. 그래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어떤 거를 남아 있는 이 보험 계약이나 그룹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금액도 손익으로 재분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as 재분류에 따른 조정이라는 차원으로 요 있는 보유 금액을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이제 보유 계약 이제 보유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that 이전에 내가 뭐로 인식했느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그 전에 이제 앞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이나 익스펜스를 내가 한꺼번에 다 해당되는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각각에 대해서 내가 디스애그리게이트 분해시킨 경우 이제 트랜스퍼 시키거나 디레코그나이즈 할 때 그때까지 남아 있는 금액 그거는 뭐 이제 내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서 그 전에 이제 인식된 금액이죠. 이 금액 보유하고 있는 금액 자체를 단기 손익으로 바로 재분류해야 된다. 재분류에 대한 어떤 조정으로서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기업은 택했어요. 뭐를? 88B, A를 택하지 않고, 그죠? 그 당시에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r 익스펜스를 바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디스애그리게이트 하는 걸로 해당되는 기간에 그렇게 이제 정책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전되거나 내가 갑자기 이제 그 부분이 디레코그나이즈 될 수 있죠. 그죠? 계약이 뭐 그 사라진다든지 그룹에서 뭔가 하여튼 그 뭐 앞에 이제 그 모디피케이션하고 또 이제 디레코그니션 얘기했잖아요. 그런 회계 정책을 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금액들을 다 단기 손익으로 바로 터뜨려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 재분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재분류에 따른 어떤 조정으로서 어떤 금액
요 해당되는 계약 그룹이나 컨트랙트에 대한 보유 금액 요 부분을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근데 그 보유 금액은 뭐냐? were previously recogniz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그 전에 이제 그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되었던 이 금액 이거를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자, B, A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89B죠, 그죠? 89B니까 하나는 이제 88B에 대해서는 그거를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는데 이제 89B 같은 경우는 배당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88은 무배당이고 여기는 배당인데 배당 계약에 대해서는 단기 손익으로 바로 재분류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당이니까, 그죠?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패러그래프 30번, 이것은 기업이 뭐뭐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죠? 하나 이제 요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뭐 해야 한다. 이거하고 똑같죠. 기업이 다뤄야 돼요. 뭘? 보험 계약. 이것을 하나의 그 monetary item. 그죠? 항상 그 화폐 단위로, 화폐 단위의 항목으로 그렇게 간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IS는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목적으로 그 이제 외환에 관련된 건데 Foreign Exchange Item, 그죠?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Translate, 이제 외화로 되어 있는 거를 자국의 이제 화폐로 어떻게 보면 요건 이제 Translating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환율을 두 개를 이제 그 일치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뭐로 entity의 functional currency, functional 그러면 이제 뭐 기능하는이니까 기업이 실제 그거를 가지고 뭐 자국의 화폐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브랜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하나 이제 모니터리 아이템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환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여기 뭐 entities functional currency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 원래 자국의 그런 화폐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은 포함돼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이런 변동의 그 내가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대해서 보유하는 금액에 있어서의 어떤 변동에 있어서의 차이, 그죠?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이 그 환율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예요. 이 변동 금액들을 내가 표시해야 되는데, 그죠? 그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환율을 바꿈으로써 나타나는 그 금액의 차이를 기업은 포함시켜야 돼요. 뭐에? Statement of Profit or Loss.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네요. 그죠? 단기 손익. 이거 PL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그죠? 그 단기 손익 계산서 이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것조차도. 뭐 다음과 같지 않다면 그것이 어떤 그 보험 계약 그룹의 보유 금액, 그죠? 어떤 측정된 보유 금액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뭐와 포함된 기타 포괄 손익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보유 금액에 있어서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지 요거는 지금 그 앞에서 얘기한 90을 적용을 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보유 금액에 있어서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이걸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in which case 그랬을 때 이것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그 포함된다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설명하는 게 패러그래프 90이 있죠?
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요 길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넣어야 돼요. 이제 B 항목 단기 손익을 터뜨리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에 그랬을 때 그렇게 표현된 그 패러그래프 90 요거를 적용을 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보유 계약들의 이 보유 금액들의 그러니까 계약 그룹의 보유 금액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unless 그러면은 그 손익계산서에서의 손실로 바로 인식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외환의 어떤 변동 자체를 예. 이게 이제 문장이 되게 이제 복잡한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의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길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시행세 측에서는 나름대로 좀 디테일하게 보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의 어떤 표시, 나타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 디스클로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